반갑습니다. 토익 빈출 어휘 30일 완성반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이용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토익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요. 토익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휘 때문에 정말 고민입니다. 내가 외웠던 어휘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내가 외우려고 했던 단어들은 아무리 외워도 잘 외워지지 않는 그런 성격 때문에 목표하는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답변들을 제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자, 토익에서 빈출되는 어휘들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어휘들을 모르신다면 어휘 성적이 늘어날 수 없겠죠. 또한 과거에 출제되었던 토익의 어휘와 최근에 출제되는 토익의 어휘들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경향을 반영한 어휘 학습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저희 능률교육에서 새롭고 야심차게 새로운 교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토마토 토익 복합칩이라고 하는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교재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출제되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을 분석하고 예전에 나왔던 단어와 앞으로 나올 단어들을 충분히 예상해서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아주 많은 준비를 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책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빈출되는 여러 가지 어휘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외우실 때 있어서 단어의 뜻만 외우시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단어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외우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바로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어죠. 고객,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요, 상점이나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의 뜻은 굉장히 쉽습니다만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냐면 반드시 상점이나 컴퍼니, 그죠? 스토어 컴퍼니라는 단어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이 예문에서도 보시면요. 선셋 레스토랑.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상점인 거 맞습니까? 그죠? 자, 이 레스토랑은 항상 고객들로 붐빕니다. 거기 가서 음식 사는 사람들로 붐빈다는 거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customers란 단어를 고르실 때는 그 문장 안에 회사나 상점 등의 이미지가 있음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각인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고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동안 빈출되었던 표현법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customer satisfaction. 고객이라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 맞습니까? 괜찮네. 음식 맛 좋네. 그렇다면 satisfaction 괜찮고요. 두 번째,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떤 단어도 괜찮을까요? 바로 complaint. 그래서 customer complaint 이런 식으로 묶어서도 많이 나오겠고요. 또 고객들은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죠? 이거요. 음식이 짠데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하면 또 여러분 연관돼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request라는 단어입니다. 자,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커스터머는 상점과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인데 그 단어 자체의 느낌이 만족을 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일반적인 이 단어의 이미지를 같이 기억해 주신다면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client. 자, 일단 방금 전에 배웠던 커스터머가 고객입니다. 소비자란 뜻이었죠. 근데 클라이언트도 고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는 두 단어가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이언트는요. 뭔가 중요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고객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몇천 원짜리 그냥 소비재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억이 넘는다든지 아주 중요한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고객들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앞에는 important라는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고객님 오셨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나 상점에서 물건 구매하는 사람하고는 저녁 안 먹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저녁 약속이 있어. 클라이언트하고는 여러분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차이점 뭔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만 그 중요도가 훨씬 더 높은 고객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는 거겠죠. 자, 예문에서도 보시면요. An important client will visit our office.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는데 보세요. Sign our contract. 계약에 서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고객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겠죠. 실제 시험에서 클라이언트가 나왔을 때는요. 뒤쪽에 dinner, 저녁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예문이 나온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왔네요. Dinner with the client. 하지만 커스텀하고는 저녁을 먹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an urgent request from client. 자,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요청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단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order. 지금 저희가 배웠던 두 단어가 뭐였습니까? customer, client.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 단어가 행동하는 동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어가 커스터머나 클라이언트로 나왔을 때 그 바로 뒤쪽에 나오는 동사들이 지금부터 열고 달 거란 얘기죠. 첫 번째가 바로 order, 주문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고객이나 클라이언트가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동사 자체가 주문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사실 명사로도 우리가 되게 많이 써요. 지금 예문에서는 동사로 썼죠. If you order in bulk, 대량 주문을 하신다면 will give you a discount.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량 주문하면 깎아줘야죠.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 단어와 관련된 기출 표현법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표현법이 바로 place an order입니다. 이게 주문하다. 그 하다라는 동사가 do가 아니고 place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겠죠. 그 밖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give an order. 이것도 주문하다라는 뜻이겠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make an order. 이게 바로 주문하다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실 필요도 있겠죠? 주문을 받다라는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문을 받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받다라는 뜻의 receive.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 동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동사였냐면요. 바로 fulfill. 충족시키는 거예요. 누가 주문했을 때 그 주문, 예, 지금 물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주문을 충족시켜준다? 그게 주문 받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단어 하나에 대해서 주변 단어들을 지금 많이 설명드린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장 가서 빈칸에다가 이 오더라는 단어를 골라냈을 때 그냥 해석으로 주문이란 뜻을 번역하고 해석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동사들과 잘 어울리는 현상을 통해서 쉽게 정답을 골라내는 쪽으로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order 딱 들었을 때 주문하다, 주문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place, give, make, receive, fulfill 이런 단어들과 친한 단어 아닌가?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해석 없이도 정답을 고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문서라고 할 때 뭐 order form 이런 것들은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도 괜찮겠죠. 자, 지금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커스터머라는 사람의 내용을 배웠고 그 사람들이 하는 동작 중에서 첫 번째 단어 order라는 단어를 배워봤는데 또 다른 동사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다음 단어가 purchase입니다. 이 purchase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면 구매하다겠죠. 고객이 당연히 하는 행위 자체가 구매하다인데 영어로 이걸 쓴다면 정확하게 동의어가 buy예요. To buy something. 그게 구매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시험장 가서 골라내실 때 구매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어를 행하는 사람 자체가 커스터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겠죠. purchase, 구매하다 그게 아니고 customers. 이 단어가 먼저 오면은 이 단어가
뒤쪽에서도 어울리고 있다는 것,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느끼면서 정답에 가까이 가시는 거겠죠. 고객들이 하는 행위가 purchase였다는 겁니다. Merchandise by cash or credit card. 현금으로 혹은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연결되는 동작 속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단어 자체를 쓸 때는 그냥 purchase라고 써도 되지만 이 단어를 명사로 사용할 경우에는 make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make a purchase 혹은 purchase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항상 뒤쪽엔 제품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제품 아니고 뭘 구매하시겠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product입니다. 이 단어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단어가 고객이었습니다. 고객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order purchase였죠. 그럼 무언가를 구매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product겠죠. 제품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단어를 약간 그 스토리텔링 식으로 좀 약간 연결시켜 본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매하는 사람이 구매나 주문을 하고 무얼 주문해?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은 약간 어휘를 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프로덕트란 단어 자체는 상점이나 회사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단어는 여러분 동의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조금 챙겨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쉬운 단어로 아이템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득템하다라고 할 때, 그죠? 네, 그 아이템이 제품을 뜻하는 단어가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굿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단어는 반드시 s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goods, items. 그게 다 프로덕트의 어떤 똑같은 뜻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적어드릴게요. 하나가 더 적어드린다면 바로 merchant. 그죠? 네, 이 단어를 이용해서 만든 단어니까 merchandise, 그죠? merchandise. 이 단어 자체도 제품인데 이 단어는 불가산 명사예요. 그죠? 네, 상품이란 뜻인데 불가산인 겁니다. 즉, 앞에 나온 단어들은 다 수의 표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비슷한 뜻으로 merchandise라는 단어는 앞에다가 어를 붙여서도 안 되고 뒤에다가 s를 붙여서도 안 되는 그런 불가산의 성격으로 시험에서 또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들입니다만 수는 조금 주의하자. 그죠? 이 merchant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작품 이름 중에서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The Merchant of Venice. 그런 우리 작품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The product is sold. 제품이 판매됩니다. 웹사이트나 스토어에서. 한마디로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 표현을 얘기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출과 관련된 표현법은 product specification. 제품 사고에 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양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reduce production cost. 생산 비용을 줄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처럼 여러분 TION이란 단어가 붙으면 뜻이 조금 바뀌죠. 제품이 아니라 생산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뜻하는 명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어입니다. equipment.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단어가 product가 있었죠. 제품이에요. 우리의 느낌 뭐죠? 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equipment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장비란 뜻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어떠한 장소에 가면은 특정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가 equipment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가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겠죠. The equipment in the factory. 이게 일단 중요한데요. 이 단어가 시험에서 나올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항상 강조하지만 이 단어 뜻 자체가 장비, 이걸 아는 건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잘 어울릴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묻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 단어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불가산 명사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다가 어를 붙이거나 뒤에다가 s를 붙이면 equipment는 정답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빼고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나 정관사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이 단어가 불가산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 일단 가장 외우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고 조금 고급 어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가 있어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선생님 처음 본 단어인데요. 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단어 정확한 발음은 apparatus, apparatus. 이 단어도 장비란 뜻인데 똑같아요. 이 단어도 불가산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단어인 equipment도 외우시는 그 중간 과정에서 똑같은 뜻이지만 약간 고급 어휘, apparatus. 같은 성격,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 하나 추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밑에 있는 그 표현법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request. 요청하다는 뜻인데요. You can make a request for a refund by email. 여기서 이 you라는 단어가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바로 customer client가 될 거예요. 오늘은 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나 고객들이 하는 게 요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request가 요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 다 아시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빈칸을 한번 뚫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장 다 읽고 request를 찾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바로 누굴까요? make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요청하다라고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request 요청하다가 아니고 make a request. 비슷한 성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예약하다라고 할 때 reserv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바꿔서 쓴다면 우리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make a reservation 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가서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two. 두 사람이 앉을 만한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wo.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면 영어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겠죠. 시험에서는 이 단어 나올 때 항상 make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make를 떼놓고 이 단어를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행위를 하는 것도 역시 커스터머나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관련된 표현법이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서 그죠? 네, 나왔던 표현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make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request란 단어가 최근에 나왔던 경우에는 전치사 upon하고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이 단어 요청,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단어가 친한 단어가 누군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upon request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 바꾸면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요청하신 대로, 그죠? 아니면 요청하자마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즉, 단어의 뜻보다는 친한 전치사는 upon, 친한 동사는 make, 행하는 주어는 customer나 client. 하나의 단어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그 어울리는 단어들을 같이 외우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repairs. 이 repair라는 단어가 수리하다, 그 수리란 뜻이 있는 건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The amusement park will be closed. 놀이동산을 우리가 보통 amusement park라고 하죠. 그 어린이들이 주로 노는 데는 the children's amusement park. 저희 예전에 동네에요.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the children's grand amusement park라고 그 영어가 써 있던 것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자, 그 놀이동산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면 repairs,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repair라는 단어는 몇 가지 또 시험에서 나오는 출제 포인트를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수리,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친한 전치사가 바로 첫 번째가 under예요. under repairs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수리 중입니다. 이럴 때 많이 쓰겠고요. 보통 하나의 제품을 사게 되면은 만족하면 그냥 계속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고장이 날 때도 있겠고요. 내가 주문한 거와 다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연속적인 동사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겠죠. 일단 제품이 마음에 안 들 때 여러분들은 구매하신 곳에 다시 제품을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return이에요. 그죠? 네. 이거요. 어제 샀는데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일단 return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측에서, 회사 측이나 상점 측에서는 고객님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하겠죠. 그럼 첫 번째로요.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replac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야.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기요, 환불해 주세요. 제품이 정말 개똥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refund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에 약간 하자가 있는데 고객님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다는 단어가 바로 오늘 나오는 repair라는 단어인 거죠. 즉 오늘 이 repair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같이 외우신다면 제품 하나에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사 중에 하나가 repair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냥 수리하지 마시고 product 마음에 안 들면 refund, return, replace, repair. 이게 연속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신다면 형태적으로도 다 re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외우시면 훨씬 더 효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repairs도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전치사와의 결합성, 연관되는 동사들 같이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자, 여기 나왔네요. 네. under repair. 네, 요런 거 한번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을 사게 되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웬만하면 씁니다. 그죠?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요즘 또 우리 스마트한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employees. 직원들이란 뜻이죠. employees. 직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요? 한 회사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꾼다면 우리가 어떤 단어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workers. 근로자들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고용된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걸 employee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e가 두 개 붙으면 뭐뭐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직원이란 뜻보다는 예문 속에서 컴퍼니가 나온다는 거겠죠.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배웠던 단어 중에 커스터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나오면 아까 주변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토어 이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상점에서 뭐 사는 사람이 커스터머였겠죠. 그러면 직원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예문에 뭐가 등장할까요? 보세요. 컴퍼니가 등장하는 거죠. 주변에 나오는 단어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이 단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시험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전치사가 있고 이렇게 빈칸이 뚫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헷갈리시는지 employees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볼게요. employees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employees 발음이 똑같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용하다라는 동사 뒤에 s가 붙어있는 이 단어는 여전히 동사예요. 그런데 employee, 명사에다가 s를 붙인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치사 뒤쪽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게 맞는 건가요? employees가 맞는 거겠죠. 명사의 형태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품사적으로 구별을 못 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틀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내는지를 통해서 그 헷갈림을 방지하는 것이 어휘 학습의 큰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이 문제에서도 전치사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밑에 만약에 보기 하나가 employees 이렇게 동사가 나왔을 때 이걸 제거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컴퍼니란 느낌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o major companies hire a large number of employees each year. 매년 많은 직원들을 고용한다. 묶어서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그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permanent employee, temporary employee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이제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정규직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regular. 그죠? regular가 정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permanent,
employee란 단어가 훨씬 더 좋은 단어겠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할 땐 temporary 혹은 이 단어도 괜찮습니다. part-time. part-time 하면 많은 분들이 알바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비정규직을 얘기한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의 정규와 비정규가 영어로 바뀔 때는 전혀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단어들과 어울리는 그 현상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permanent, 영원한, temporary, 일시적인 그게 아니죠. 정규, 비정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와 영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어휘예요. 되게 쉬운 단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offer. 그죠? 네. 우리나라 말의 발음과 좀 비슷하네요. 그죠? offer. 네. 발음 이렇게 말 이렇게 길게 굴려서 하시는 또 우리 여성분들이잖아요. offer. 네, 비슷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 단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give, 그죠? 그 다음에 뭐 offer, 그 다음에 grant 이렇게 적고 자 무슨 뜻이야? 주단 뜻이지. 주단 뜻은 사형식 이런 식으로 많이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offer가 갖고 있는 형식 중에 사형식이 있습니다. 제공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예문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We offer a set menu. 우리는 세트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t a special price on weekend. 주말에는 특별 가격에 세트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사 뒤쪽에 목적어 하나밖에 없죠. 이게 4형식인가요? 아닙니다. 3형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offer만 보면은 4형식의 기부랑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연달아 2개 나오기만을 기다려서 그게 나와야지만 정답을 골라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바로 요 전달에 이 단어가 시험에서 3형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오퍼는 여러분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그 무언가를 얘기할 때 3형식으로 잘 써도 너무 잘 씁니다. 알겠습니까? 꼭 목적어 2개 나올 때만 정답되는 그런 고정관념 버릇이라는 거예요. 4형식도 되고 3형식도 된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머지 단어들, give나 grant 이런 단어들은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4형식으로 잘 나오는데 offer는 안 그렇다는 거죠. 3, 4형식을 둘 다 잘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예문에서 보시면요. offer him a free night. 이럴 땐 4형식이죠. 근데 예문에서 3형식. 그것 봐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실 때는 아, 유용재. 저 사람 참 말끔하고 성격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약간 무게감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집에 가면 저도 얼마나 귀여운 아들인데 그죠? 엄마 밥 줘이. 저도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심하게 갔네요. 그죠? 네. offer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서 그걸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4형식으로 알겠지만 나는 3형식으로 내야지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나라 provide. 별을 한 3개 칠까요, 여러분? provide. 제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2002년도부터 토익을 계속해서 응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희가 이 단어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provide A with B. 네, 지금도 뭐 많은 어휘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저에게 만약에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토익 어휘책들을 제가 다 사드릴 거예요. 물론 저희의 복화침만 빼고요. 이 책은 좋으니까 사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어휘 학습을 유도하는 모든 책들을 다 사서 다 태워버릴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 있었던 분서 갱유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A with B가요. 그죠? 네. 이 A와 B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provide 뒤쪽에 이 A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그 물건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일단 나오고 여기 나오는 이 B가 무엇을 제공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rovide you with a lot of books. 이렇게 사람 먼저 나오고 제공하는 물건이 나올 때는 with가 맞습니다만 이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B하고 A.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전치사는 바로 for예요. 알겠습니까?
간혹가다 to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시험장 가서 여러분 지금 이 provide를 제공하다란 뜻이 아니고 어법으로 한번 이 단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실까요? 이게 보일 거예요. 이걸 보고 골라내시라는 거죠. 순서 바꿔볼까요? customers를 여기로 보내볼게요. 그 다음에 excellent service를 뒤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with가 나올 겁니다. 즉 오늘부터 provide는 제공하다가 아니라 뒤쪽에 with나 for가 보일 때 정답되는 단어.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오히려 빠르게 정확한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with보다 for가 훨씬 더 자주 등장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with, 여기서 for 나왔으니까 with를 또 우리 기출 표현으로 확인했죠. 그럴 땐 사람이 먼저 나온다는 거. 책 너무 잘 만들었어. 그죠? 네. 예문과 기출 표현 같이 보여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식당에서 제공합니다. 고객들을 위해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Provides customers with excellent service.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법 중요한 단어.